먼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야기부터 해보죠. 형소법 개정안에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포함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네, 야당 측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 이야기는 의견은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거부권 행사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의견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이번에도 밝혔지만 그전에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보안수사권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던 분이 대통령이에요. 그 의견을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주당 대표든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강경파들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서 닥치고 폐지라고 하는 글을 올리며 추진했죠. 대통령이 이게 계속 갈등의 요소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간에.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추진하는 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의 문제가 전당대회까지도 퍼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일부 그 강경파들이 주로 이제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은 그러면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올라온 안입니다. 이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내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갈등이 약간 그래도 봉합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대표 후보들 간의 갈등은 있지만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가 만약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판도 완전히 흔들릴 겁니다. 두 번째, 민주당의 갈등 요소가 부각이 되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했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나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정 운영 동력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지율도 엄청나게 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일단 국회를 존중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바로잡는 작업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요. 그런 과정을 거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어제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해 왔었던 또 사의까지 표했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 회의에 참석해서 판사위원들과 담소 도중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진짜 너무 걱정이 되고 이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지 모르겠다.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의까지 말씀드렸지만 표했던 정 장관 지난 3일에도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다.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잠시 뒤 오후 4시 20분부터 법무부와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데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비공개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라고 웃으면서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 평론가, 정 장관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그 거래설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그 공소기각 관련 그 조항은 갑자기 급조돼서 막판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야당 쪽에서 거래설을 이제 제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이제 요청을 했더라면
그러면 뭐 그 거래 의혹소를 사실은 좀 불식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냥 덥석 받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이거는 나중에는 아마 그 야권 쪽에서 이걸 게이트설로 더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뭔가 이렇게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대통령이 상당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소 기각 그 관련 조항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갑자기 들어간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만큼 졸속으로 좀 추진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이제 수기 과정이라든가 또 내부 심의 과정, 논의 과정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저는 좀 행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수기를 하도록 이제 당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으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혼란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전당대회에 과연 이게 꼭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사실은 이제 민심도 좀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통해서 이제 민심도 반영하게끔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내 강경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좀 강경보다는 그 중도 진보들이 이제 꽤 지금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더 유리한 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친명계 지도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오히려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한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논의를 해서 올리라는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새 지도부 체제에서 그건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원들로서 과연 이걸 부정적으로 받겠는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 당원들이 요즘에 가장 사실 걱정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오히려 복원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또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제2요구권 행사까지 이제 발동이 됐다라면 오히려 당원들은 더 좋아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